가끔 면세점에서 위스키 가격 보시고 오셔가지고 바에 오셔서 위스키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면세점 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세금인데요. 그러면 애초에 판매자가 가격을 낮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위스키 치는 여자입니다. 요즘 엄청나게 핫한 위스키가 있어요. 그죠? 남양주에 있는 쓰리 소사이어티의 두 번째 위스키가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김포에 있는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 첫 번째 위스키가 드디어 출시가 됐죠. 사실 지금 촬영일이 아직 출시 전이어서 테이스팅은 아직 못 해보지만 조만간에 테이스팅은 따로 한번 남기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할 사실이 있습니다. 쓰리 소사이어티가 첫 번째 위스키를 내놨을 때 가격 논쟁이 엄청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시될 두 위스키 모두 가격 논쟁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사실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세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류 부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세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세라는 거는요, 모든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간접세로 국가 재정 수입의 주요 세원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자, 세금 제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량세와 종가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종량세는 출고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종가세는 출고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종량세는요, 위스키 12년, 15년, 18년이 있으면 동일한 양으로 출시됐을 때 동일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종가세는요, 12년, 15년, 18년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도 다 다르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18년이 비쌀 테니까 부과되는 세금도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들어올 때 고수성 위스키들은 값이 훨씬 더 올라가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세액 산정이 쉬워가지고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종량세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가세를 택하고 있죠. 이건 왜일까요? 높으신 분들 생각이 있겠죠. 그치, 다 이게 깊은 뜻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가장 많이 말씀들을 하는 게 소주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술, 바로 소주죠. 이 소주가 만약에 종량세에 세금이 붙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주만 먹나요? 소주만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2년 전에 종량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진짜요? 맥주 만들죠. 몇 년 전에 크래프트 비어,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붐이었고 많은 크래프트 양조장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종량세로 변경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세금의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크래프트 비어에 대한 시장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많은 양조장들이 생겨남에 따라 생산량도 증가하고 그리고 고용 창출까지. 네. 크래프트 비어를 지나서 최근에는 또 전통주도 붐이었어요. 자, 그런데 전통주는 아직까지 종가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통주를 훨씬 더 고급화 또는 고급화 시키기 위해 이 세금의 벽부터 허물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전통주뿐만이 아니죠. 최근에는 우리 위스키 정말 붐 아닙니까? 위스키가 이렇게까지 붐이었던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대기업인 신세계, 롯데에서도 지금 위스키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할 정도이니 앞으로 이 국내 위스키 전망이 어떨지 엿보이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핫한 위스키가 세금 때문에 유독 가격이 비싸게 책정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부과가 되는 걸까요? 수입 위스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위스키에는요,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부과가 됩니다. 교육세 도대체 왜 붙는 걸까? 교육세는 뭘 교육하는 건데?
가끔 면세점에서 위스키 가격 보시고 오셔가지고 바에 오셔서 위스키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면세점 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자, 면세점에서 예를 들면은요, 20만원짜리 위스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는 사실 FTA 협약 때문에 뭐 관세가 조금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관세는 뺀다고 생각을 하고, 면세 가격에는 어쨌든 주세, 교육세 등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스키가 정확하게 한국에 들어온다 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주세 72%와 교육세 30%가 부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40만원 정도에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모든 음식점이든 바든 술을 취급하려면 주류 도매장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그 도매장이 일하는데 그냥 주겠어요? 마진을 붙여야겠죠?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도매장 마진까지 붙여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가끔 마트에 내가 산 위스키 가격보다 더 싼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위스키는 어떨까요? 자, 우선 관세 빠지겠죠, 당연히. 그 외에 똑같습니다. 주세 72%에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국과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외국 위스키 같은 경우는요, 이 수입 원가에 주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판매자의 이 최종 판매가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만큼 또 세금이 엄청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금액이. 그러면 애초에 판매자가 가격을 낮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좀 출시되고 있는 이 위스키들의 가격이 비쌉니다. 솔직히 후덜덜합니다. 네. 우리는 실제로 이 증류소에서 위스키 한 병을 만들 때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얼마가 쓰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류소 자체를 세우고요, 캐스크를 어마어마한 양을 사들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는 캐스크의 대부분은 몇 년이 돼야지 돈이 되는 그런 캐스크들이죠. 그런데 이 몇 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캐스크는 또 계속 사야 되고 증류는 계속되고 있고 다른 고정비들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겠죠. 그냥 이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숫자들이 아닐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도 그 적정 가격을 계산할 수는 없겠다라는 정도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위스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쓰리 소사이어티든 김창세 위스키 증류소이던 위스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위스키 산업이 국가에게도 소비자에게도 그리고 판매자에게도 굉장히 가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위스키에 많은 응원을 보냅니다. 이런 응원들이 하나하나 쌓인다면 가치 있는 산업에 국가도 생산자도 소비자도 모두 다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